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딥다이브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로 아주 흥미로운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네, 기대되네요. 95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롤러블레이드랑 파워레인저요. 아, 맞아요. 파워레인저. 네. 그 영화 오프닝 보면 레인저들이 막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막 질주하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플립하고 그랬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 시절이에요, 정말. 바로 그 시절로 한번 가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인라인 스케이팅 열풍은 정말 대단했어요. 직접 겪어보지 않으셨다면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공원이나 뭐 산책로 같은 데 가면 정말 많았죠. 네, 어딜 가든 가족 단위로 친구들끼리 스케이트 타는 모습이 흔했으니까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인기가 단순히 그냥 새롭다, 멋있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어떤 점에서요? 그 스포츠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취감 있잖아요. 그리고 또래 집단과의 어떤 사회적 유대감, 이런 심리적인 동기가 꽤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쩐지 그때 다들 그렇게 열심히 탔던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럼 이번 딥다이브 미션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90년대 문화 현상, 이 인라인 스케이팅의 흥망성쇠를 쭉 따라가 보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마음의 힘. 마음의 힘. 네. 그러니까 스포츠 심리학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당신의 자료를 통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90년대 인라인 스케이팅 열풍,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대단했잖아요. 자료 보니까 1998년 X게임에는 인라인 종목이 무려 4개나 있었다면서요? 네, 4개나요. 그리고 앨런 라이트라는 분은 아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997년에 세계 최초의 인라인 스케이팅 투어 회사 제퍼 어드벤처스까지 설립했죠. 와, 정말 그 열기가 느껴지네요. 회사를 그만둘 정도라니. 그렇죠.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열기가 생각보다 빨리 식었어요. 아, 정말요? 네, 불과 2년 만에 그 라이트 씨는 사업을 확장해야 했어요. 자전거, 하이킹, 심지어 음식이나 와인 투어까지요. 2년 만에요. 와,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스포츠 심리학적인 관점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새로움에서 오는 동기가 엄청 강했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사라지고 어쩌면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많이 넘어졌어요. 네, 그런 두려움이나 아니면 이거 이제 좀 쿨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 변화 같은 거. 유행이 지났다는 느낌. 그렇죠. 그런 심리적인 장벽이 좀 높아진 게 아닐까 싶어요. 자료에 나온 수치들을 보면 그게 좀 보이거든요. 어떤 수치들이 있었죠? 2005년에는 X게임에서 인라인 종목이 아예 다 없어졌고요. 4개나 있었는데. 네, 그리고 2015년 조사에서는 인라인 스케이팅을 시도해본 미국인이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꾸준히 타는 핵심 스케이터는 170만 명에 불과했어요.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죠. 그리고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참가율이 5.7%나 감소했고요. 감소세가 뚜렷했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제퍼 어드벤처스의 인라인 투어는 1년에 딱 2번, 그것도 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90년대의 그 엣지 있는 이미지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네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당신 자료에 따르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부활의 조짐이 슬쩍 보인다는 거예요. 오! 어떤 조짐이죠? 일단 요즘 90년대 복고 유행 있잖아요. 네, 패션이나 음악이나 다 그렇죠. 네, 그거랑 맞물려서 인라인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다시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애틀 외곽에서 스케이트 저니스라는 스케이팅 학교랑 스케이트 강사협회, 스케이트 IA라고 하죠. 이걸 이끄는 트리시 알렉산더 같은 분들은 여전히 이 인라인의 가능성을 믿고 열심히 활동 중이시고요. 아, 그 열정을 이어가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분석이 그 롤러더비 아세요? 롤러더비요. 아, 뭔가 좀 격렬한 롤러스케이트 경기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롤러더비 인기가 올라가면서 이게 인라인 스케이팅에 대한 관심으로 좀 이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 그것도 재미있는 연결고리네요.
그리고 아까 참가율 감소 이야기했잖아요. 2015년 기준으로 그 직전 3년간 감소폭이 0.9%였어요. 거의 멈춘 거죠. 아, 감소세가 확 둔화됐군요. 네, 이건 뭐랄까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희망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나 러시아에서는 프리스타일 슬랄럼이라고 콘사이를 막 현란하게 통과하는 기술적인 종목이 인기가 많은데 이게 미국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그런 새로운 스타일이 또 관심을 끄는군요. 네. 그리고 2017년에는 미국 최초로 롤러더비 국가대표팀이 생겨서 중국 월드 롤러게임에 참가하기도 했어요. 와, 국가대표팀까지. 이런 변화들 뒤에도 역시 그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종목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고 국가대표팀 같은 건 자부심이나 동기를 부여해 주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런 변화들을 쭉 보니까 결국 어떤 활동이든 그게 흥하고 또 계속 이어지려면 그냥 몸으로 하는 것만큼이나 이 정신적인 면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맞습니다. 당신의 자료들이 계속 강조하는 스포츠 심리학의 핵심이 바로 이건가 봐요. 정합합니다.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게 결국 주의력, 의사결정, 기억력 같은 이런 인지 과정이 경기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거거든요. 네.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뇌의 앞부분, 전두엽 피질이 계획을 세우고 주의를 집중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아, 네네. 그리고 운동하는 동안 뇌랑 몸이 계속 신호를 주고받아요. 일종의 피드백 루프인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피드백 루프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 스케이팅 하다가 넘어질 뻔했을 때 느끼는 그 긴장감. 반대로 아주 부드럽게 잘 탈 때 느끼는 즐거움 같은 거요. 아하.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 기분이나 동기부여, 그러니까 아 계속 타야지 혹은 아 이제 그만 탈까 하는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군요. 경험이 쌓이면서 마음도 변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정신적인 기술들은 훈련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는 거. 그쵸. 단순히 근육만 막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근육도 키워야 한다는 거죠. 마음의 근육, 좋은 표현이네요.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뭐 긍정적으로 혼잣말을 한다거나 성공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시각화 훈련 같은 걸로 자신감을 높일 수 있고요. 네. 또 목표를 세우거나 경기 전에 하는 나만의 루틴 같은 걸로 집중력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결국 당신이 어떤 신체 활동에 도전을 하든 이 원리는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 슬슬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90년대 문화의 아이콘이었던 인라인 스케이팅의 화려한 등장부터 약간의 쇠퇴,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그런 미묘한 부활의 조짐까지 당신의 자료를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밑바탕에는 그 신체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마음의 역할, 즉 스포츠 심리학적인 요소가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맞아요. 그리고 자신감이나 집중력, 동기부여 같은 이런 정신적인 기술들은 훈련으로 충분히 개발될 수 있다는 점, 이게 또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 당신이 혹시 창고에 넣어둔 롤러블레이드를 다시 꺼내시든 아니면 뭐 완전히 새로운 어떤 도전을 시작하시든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마음의 힘을 꼭 기억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자료들을 통해 본 것처럼 인라인 스케이팅 같은 활동이 그냥 반짝하는 복고 유행을 넘어서 다시 한번 좀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려면 과연 어떤 정신적인 장벽을 넘어야 할까요? 정신적인 장벽이요. 네. 이게 단순히 뭐 스케이트파크 같은 물리적인 시설, 인프라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아, 저건 위험해. 내 나이에는 좀, 남들 시선이 좀 하는 이런 우리 사회의 어떤 집단적인 인식이나 마음가짐의 문제일까요? 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인프라냐? 인식이냐? 네,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